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11시부터 쭉 이어서 1시간 더 생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그리고 2부도 역시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기상청이 조금 전에 올 여름 장마가 27일부로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 뭐 간헐적으로 좀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마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기나긴 장마가 좀 그치고 여름을 맞아서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온열 질환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면 건강한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지금 살짝 우리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2부 또 시작합시다. 네. 아니, 나는 무슨 기상청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장마가 끝났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날 우리가 여기에서 일기예보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일기예보 해줬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좋은 날씨에는 근두운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근두운 타고 이제 올라가는 날만 있으니까 네. 오늘도 남은 50분 동안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전문가가 접니다.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급등주 추격 매수는 안 한다. 추격 매수 싫다. 추격 매수는 안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좌우명을 들어간 토로피 소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즉 추격 매수는 비극, 음봉 매수는 희극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음봉 매수 쪽으로 희극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세터가 있는지 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네. 1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이 물 먹고 오는데 말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6.3%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돼서 아까 우리 일부 방송할 때만 해도 4%대였거든요. 지금 뭐 1시간도 안 돼서 2%대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은 그동안 반도체 쪽에 있는 수급들이 다 간 거고요. 그리고 네. 그동안 바이오주, 즉 세트리온하고 또 알테오젠 쪽에서 있는 수급들이 네. 그동안 제일 많이 저가로 빠져있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에코프로빔이 올라가니까 또 뭐가 올라갑니까? 에코프로가 또 2%대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2%대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에코프로가 2%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NNF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즉 2차 전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네. 2차 전지는 우두머리 왕초가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섹터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TCC 세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 세티 나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아나운서님 한번 얘기해봐요. 몇 프로 올라갔는지. 지금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3%. 한 400원 올라갔나요? 지금 뭐 400원 그런가요? 400원이에요. 진짜 설마 했는데 400원 올라갔구나. 잠시만요. 네. 그래도 450원 좋습니다. 오늘 한 700원만 올라가도 700원만 올라가도 700원만. 이제까지 15,000원 떨어졌으니까 한 700원 올라가도 그게 어딥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고 지금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거래량이 야금야금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되고 또 어느 날은 마이너스 4% 되고 또 어느 날은 마이너스 10% 되고 어느 날은 또 마이너스 거래량이 없으니까 계속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해리스의 민주당 정책주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트럼프로 인해서 빠졌던 만큼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급등주 사자, 추격 매수 사자, 와 어떤 종목 다 올라가니까 다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 편안하게 어떤 종목 제일 많이 빠진
민주당 정책주인 2차 전지를 사셔가지고 근돈 타는 방식으로 가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책주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원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앱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아직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적이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이 부분을 시장에서 다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전문가님 실적이 나오고 나서 더더욱 이제 상승폭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상승세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삼성 SDI가 실적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영업이익, 즉 마진이 안 남는다. 네. 이게 아닙니다. 마진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삼성 SDI가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고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임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어차피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전년 분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은 줄어들었을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예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조선주 빼고는 나머지 실적 좋게 나와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식 방송이나 너튜브나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시적 뭐 PEI 어쩌고 저쩌고 뭐 밸류업이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의 의제 과제 뭐 2차 전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리고 거기에다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미리 기대감을 받느냐 아니면 주가가 미리 차익이 돼서 어떻게 향후 주가가 어떤 기대감을 상승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즉 주가는 매번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물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기대감, 우려감으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뭐 방송에서 뭐 운운을 하면서 뭐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떤 기법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이건 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건데도 2차 전지 사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죠.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물어보셨잖아요. 그렇다고는 합니다.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 대답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네. 반도체하고 AI 쪽은 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도 반도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이다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고점에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빠져. 이스트 소프트만 보세요. 네. 이스트 소프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데 뭐 이 종목은 AI 관련돼는 왜 수혜를 안 보는 건가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가-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이 안 빠졌는데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저 보십시오. 저거 1월 때까지만 해도 차트 저렇게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의 꼬리. 용의 꼬리도 안 되겠다 저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와. 빠지고 나서 횡보 형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다 많이 빠진 만큼 빠졌다. 네. 이거겠죠. 그러면 저 상황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지고 이 이스트 소프트가 중간에 상승하는 방법은 내일 뭐가 있죠?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그렇지.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도 저는 네. 좀 뭔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면 2주 전에 클라우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네.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거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게 그것도 단점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클라우드 사건이 터졌고 이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순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클라우드가 에러가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 가이더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금강원이에요.
그 아나운서이 마이크로소프트고 네네. 선대표가 갖고 왔어. 그러면은 네네. 실적은 좋게 나왔구나. 네. 하지만 최근에 클라우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3분기에는 실적 부분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리포터였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뭐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수학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답을 낸 거예요. 그렇죠. 치명적인 오답 내가. 그러니까 5 더하기 5가 1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5 더하기 5는 1이하고 그래요. 그렇게 정답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크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래서 중간에 막 에어가 많이 그렇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클라우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최근에 클라우드 오류가 크게 발생이 나면서 만약에 내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실적을 잘 내던 클라우드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어떤 기대감이나 수혜를 제대로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실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삼성 SDI가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었다고 하지만 바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5% 정도 소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뭐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삼성 SDI 측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전고체 전지, 차세대 2차 전지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전고체 전지 그리고 46파이,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 저희가 굉장히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들을 이 삼성 SDI 측에서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개선을 하려면 앞으로 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전고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 실적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을 텐데 전혀 이런 중장기 투자 계획의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앞으로는 다시 한번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산업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컨센서스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약간은 예측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모님 바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자, 일단 주목해야 할 민주당 정책주 저는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마디화나 인맥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매번 말씀드렸어. 매번 여러분들한테 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 네. 매번 우리 방송은 진짜 진정성 있게 매번 얘기해줬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다 돌려서 얘기해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종목가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왜 애들님 이런 종목 왜 안 내세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TCCT부터 해결해도 지금 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10월달하고 10월달하고 9월달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보겠다? 그것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종목수 한정하에 움직이는 게 제 원칙이니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늘 공부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 심사치가 않아요. 네. 지금 SDN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린파워, 네. 그다음에 S에너지 이 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바이오는 무조건 대전주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오섬천다 소재가 부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저번 주 난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왜요? 아니 저번 주에 화이약품이 마리화나 관련주도 상승했잖아요. 네.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 때문에 너무 웃겨 죽겠어요. 왜요? 우리바이오하고 네. 오섬천다 소재가 마리화나 관련주인데 네. 화이약품이 그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엄청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죄송해요. 좀 웃을게요. 근데 이 화이약품이 그때 주가가 더 급등했어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 셋, 네 가지는 몰라. 어. 화이약품이 그때 왜 상승했는지 아세요? 왜요? 마리화나 복합 테마도 있었지만은 네네. 그때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에다가 또 일본에서 이상한 모기, 네. 내용 모기. 뇌연목이. 그 내용 모기에다가 그다음에
전 내용모기에다가 그 이상한 질병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 관련 네.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화일약품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일약품이 그때 이 오. 복합 테마로 올라갔는데 뭐 우디바이오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갔다. 오. 아무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네. 화일약품이 대장주가 아니고요. 네. 중간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된다고 하면 화일약품이 대장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우디바이오하고 오섬천단 소재가 네. 대장주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우디바이오가 대장주고 두 번째 부대장은 오섬천단 소재하고 자 우디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디바이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 초반 20% 이상 상승되다가 오히려 우와. 윗꼬리 달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2%, 13% 정도 와, 상승하고 우디바이오가 있습니다. 진짜 이 회사가 재무가 어쩌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해리스 등판으로 뭐 사실 트럼프로 인해서 인시선제도 뭐 그렇게 올라가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은 있지는 않지만 참 돈 많이 모았겠네요.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디바이오하고 그리고 오섬총단세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맥주 IMBC가 있습니다. IMBC 우리 2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기는 팍스겐제지만 팍스겐제지만 IMBC 그렇습니다. IMBC 오늘 방송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IMBC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IMBC 어떻게 됐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 이 IMBC가 유일하게 헤디스의 인맥주이기도 합니다. 네. 즉 헤디스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MBC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박영선 전 정보통신장관 그분의 남편분하고 예전에 같은 요펌 변호사였었기 때문에 네. 인맥주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해리스 부통령이 왔어. 한국에 왔어. 근데 레드가 계속 좋은 종목이다 소개했던 종목이 TCST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유 해리스 대통령, 해리스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뭐 딱 악수하잖아요. 그러면은 TCST만 아우.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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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에 반기문 같은 경우도 선문전자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어허. 미국이 한번 가야겠다. 그게 TCT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겠네. 이 인맥주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 쪽에서 계속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나는 요즘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저는 쪽으로. 특히나 어쨌든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풍력은 맨날 돌아가는 것처럼 헛바퀴 현식으로 아이고, 계속 아이고. 돌아가고요. 그래요. 사실 이 풍력이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풍력이 네. 사실 태양광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붙고 오. 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이 부통령 헬리스 전체 주어는 같이 복합 테마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태양광도. 좋습니다. 마리아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전에 바이든 정치 수혜주 제가 게시판에다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네. 뭐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좀 얼마 됐겠냐. 그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근데 여기서 SDN하고 S에너지하고 금양 그린파워를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SDN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DN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XDN이 심사치가 않습니다. 오. 이 XDN이 말입니다. 네.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욕심이 많이 납니다. 욕심이 많이 나고 다음 신재생 에너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는 이 SDN이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태양광 쪽으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 SDN하고 또 두 번째 종목 금양 그린 파워 볼까요? 금양 그린 파워가 네. 있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금양 그린 파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뭔가 심사치가 않아요. 차트 모양은 비슷하네요. 네,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소름 돋았네. 진짜 그러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요. 자, 피디님. 네. 그 SDN하고 금양 그린 파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내가 방금 본 게 맞나? 이게 지금 SDN이고 네 비슷해요. 뭔가 심사치가 않아. 이게 약간 혼란스러워요. 네. 지금 금양 그린 파워하고 SDN이 같이 움직인다. 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좀 눈치채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 눈치채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방송에서 다양하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오.
여러분들 SDN하고 금연그립하고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네. 핸드폰 바로 잡았죠? 나 모일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테마 형성이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마리화나 인매춘 이렇게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차근적으로 친환경 정책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그때 2차 전지도 친환경으로 같이 올라갈 거고 그동안 납폭했던 부분을 일부 회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일신석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차트 일신석제 한번 한번 볼까?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신석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뿅! 일단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계속 그 풍선 보내고 있잖아요. 함흥냉면 보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네, 우물풍선.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북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야, 이 참 주식하는 게 난 진짜 이상한 것 같다. 네. 이 북한에서 이 함흥냉면 던지고 있는데 함흥냉면 풍선 던지고 있는데 던지고 이거 있는데 남북 경협주가 오르고 있다. 남북 경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김정은이 동해 쪽에다가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머리에 안 감은 지 하루 이틀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오빠 뭔가 동물 같아 그러더라고요. 동물 같다고요? 동물이 아니고 동무. 동무 같다고. 동무, 그래서 친구. 오빠 네. 이번 참에 2차 전지 말고 언제까지 2차 전지 할 거야 오빠. 트럼프 트레이드로 해가지고 오빠 네. 남북 경협주 들어가. 오. 야 그래도 뭐 그게 전문가에서 위신이 있지. 가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흉내내더라고요. 동문인들 일신석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관련 세트로 해가지고 정말 네. 좋습니다. 무궁화 꽃이 키워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주신 얘기 서로 안 하기로 했어요. 좀 싸움이 나가지고 안 들어가기 잘했습니다. 안 들어가길 잘했다. 안 들어가기 잘했고요. 그리고 저는 친환경 정책 쪽으로 갈 거고요. 네. 누가 보면은 저쪽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저는 주식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우량주 쪽으로는 2차 전지 쪽하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테마성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마리화나 인맥주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가장 유망하겠고 테마성으로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마리화나 관련주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특히나 유망하게 태양광 관련주인 금연그린 파워와 S에너지 그리고 SDN 세 가지 종목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도 역시나 사실 이런 테마성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중심이었던 남북 경협 관련주는 지금 또 해리스의 등판 이후에 약간은 또 불확실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중에 또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메디케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케어를 확대하겠다고 해요. 역시나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복지 정책을 좀 확대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기업들 중에서 좀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의료 AI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 메디케어는 솔직히 트럼프 쪽하고도 같이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메디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메디케어 쪽에서는 네. 원격하고 의료 AI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격하고 의료 AI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근데 매번 이게 대전주가 계속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쪽에서는 이 JAK가 사실 의료 AI 쪽으로는 JAK가 대전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의료 A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바스 헬스케어고 네. 이 원격 쪽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서는 인선 정보가 대전주겠죠. 네. 근데 사실 이 메디케어 왜요? 사실 메디케어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마리화나 네. 신재생 에너지, IMBC, 인맥주인 IMBC,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이 네 가지 세트를 보자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같은 공약주잖아요. 그렇죠? 이 메디케어가 같은 공약주입니다. 근데 트럼프 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리 해리스 정책주가 메디케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쪽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메디케어가 트럼프 때문에 상승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죠. 똑같은 공약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약주하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같이 공약을 한 메디케어 관련주가 아무리 한쪽 후보가 올라간다고 해도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에 여러분들이 해리스와 관련된 정책주를 찾아보실 거라면 메디케어 관련주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 기업 AMD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관련주들을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전문가님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관련주 일단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그거 보기 전에 말입니다. 네네네. 먼저 암호화폐부터 한번 봅시다. 암호화폐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요? 네네네. 웬일이신가요? 아, 이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웬일인지 공화당과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채택하라는 의견을 같이 동시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걸까요? 네, 공통 분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왜 암호화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암호화폐에 뭐 네네. 투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네.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최근에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이 가상 채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거. 가상화폐를 채굴을 좀 독점적으로 하겠다. 독점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인들이 이 암호화폐 상승에 따라 가지고 미국인들에 따라서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민의 투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네.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통화 정책으로 지금 전 세계로 쓰고 있는 건 달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미국인들이 채굴도 하고 투신 개선 악화도 시킬 수 있는 건 미국 자국민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달러의 가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즉 중국, 일본에서 엔화가 떨어지면 이 달러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미국 자국 내에서 통화 정축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가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암호화폐 지금 상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호화폐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즉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암호화폐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실망감에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암호화폐가 트럼프 말 그대로 정체성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미국의 우리나라는 원하잖아요. 음. 네, 지금 10,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엔원데, 네. 엔원데 미국 같은 원화. 경우는 네. 우리나라는 원화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지 않습니까? 네. 달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미국이 지배를 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에 따라서 미국인들에 따라서 왔다가 떼어갔다가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통화 기준이 달러 가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즉 미국에서 경제 학자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대통령 되려고 별 소리 다 하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성이 없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암호화폐 쪽으로는 독주를 할 수가 없다는 판명이 되고 암호화폐 주가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네. 여기서 해리스 부분이 좀 똑똑하게 움직인 게 있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여기서 암호화폐 관리자들을 한번 만나볼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선을 한번 해볼까 하면은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잠시는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가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접어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를 자국 미국 내에서만 채굴을 하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반대로 어떤 달러 가치의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AMD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클라우드 오류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AMD도 사실 이 반도체 기업인데 AMD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노트북 화면을 좀 켜보도록 할게요. 네. 뭘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그래요? 일단 인터넷 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에서 N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초록창에 뭘 검색하실 건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못 보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프리마켓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프리마켓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프리마켓 있나요? 0.42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조정이 되면서 약간 좀 상승 추세이기도 해요. 오. 하지만은 실적 부분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바로 그렇게 갭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좀 국내 증시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이스트 소프트가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는 올라가도 이스트 소프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썩히 가자. 뭐 10% 가자, 뭐 15% 가자. 그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관련주 준비하자. 아직은 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좀 아니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약간 좀 넣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스트 소프트하고 나무기술 뭐 이런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소프트 캠프도 있고 만약에 한쪽에서 정치 테마주가 여기 들어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서 제가 좋게 보는 건 운진. 여러분들 집에 운진이요? 정수기 뭐 쓰죠? 운진 전수기 코베이 전수기 오, 쓰시죠? 맞아요. 운진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 운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복합 테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발표하는 AMD 제2의 엔비디아 쪽에 있는 AMD는 원래 대전주가 아나패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복합 테마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운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웅진이 지금 두 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운진이 두 가지의 복합 테마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를 엄청 많이 괴롭혔던 친구 이름이 운진이었거든. 그놈이 운진이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 그렇습니다. 아유, 이 자식 잘 사고 있나. 네. 자, 이 차트 한번 길게 볼게요. 뭔가 심사치가 않죠? 와, 심사치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저렇게 보면은 일단은 하늘과 땅 차이 한번 갔다 온 것 같지만 최근 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10% 정도, 20% 정도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5% 현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약간 조금씩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은 마이크로소프트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어느 날은 AMD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진이라는 종목을 내일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이 종목을 오.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트 소프트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웨이 정수기 만드는 기업 웅진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인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관련주로 속해 있느냐 한번 봤더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의 SAP 온 애저 구축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고요.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AMD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사실 제2의 엔비디아 이 AMD 이거 대표도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대만이에요. 아, 그래요? 저 AMD도 대만이거든요. 반도체 기업들 다 대만 기업이네요. 이거 뭐 대만인들만 있으면 미국 자국 내에서 뭐 내놔봤자 뭐 인텔하고 마이크론밖에 더 있으니까. 사실 대만에 의해서 반도체가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쪽은 AI 쪽은 약간 좀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신 제주 반도체, 운진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나무기수, 이스트 소프트 캠프 다 바닥에 오고 해서 이리저기 두들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웅진이 AMD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는 AMD의 AI 칩인 GPT-4O의 애저 구축 파트너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관련주로 쭉 나열해드린 이 종목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고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AMD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전문가님이 어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서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려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붙여넣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시청자 게시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저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자료 그리고 핫한 섹터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자료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들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중한 자료들을 시청자 게시판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타봤더니 주행 중에 사고가 날 뻔했다. 한국의 에너지스트 레드가 원톤형 배터리 TC60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네. 솔직히 말해서 직접 타본 테슬라 FSD 주행 중 사고 날 뻔. 네. 그러면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에 이렇게 남길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이종일 겁니다. 아마 이종이 아니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어요. 머스크가. 그래요. 머스크는 충분히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 지금 테슬라가 FSD 주행 중 사고 날 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같았으면은 네. 저 애널리스트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어떤 자율주행이든 간에 안전한 건 없죠, 솔직히. 그럼요. 솔직히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차피 우리가 주가에서도 테슬라가 중국의 FSD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너튜브에다 FSD 검색을 하시면은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은 무조건 1등이에요. 무조건 1등입니다. 네네. 이게 테슬라가 그리고 먹고 사는 이유가 FSD거든요. 즉 한 달에 10,000원씩만 결제하면 돼요. 콘텐츠 현식이란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핸드폰으로 가는 걸 테슬라 전체적으로 다 직접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테슬라가 먹고 사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솔직히 테슬라가 제일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게 ESS하고 자율주행인데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테슬라는 트럼프 관련주가 갔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이런 경우는 뭐 중간에 주가가 반등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트럼프 쪽으로 수혜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 혹시라도 악재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 소식 가져왔는데 크게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이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챗 GPT를 아이폰에 반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연기가 됐어요. 원래는 아이폰 16이 새로 나오면은 여기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이폰 16에는 탑재가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정보다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이 부분이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애플 관련주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 6개 종목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과 BHI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혹시 약간의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까요? 애플이 요즘 인텔리전스
시리어스 10월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연기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안전성 우려 때보다는 네. 중국에서 원자재 못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애플도 환율에 따라 가지고 달러로 사온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환율가 환율이 어차피 내려갈 건데 네. 굳이 비싸게 중국에서 갖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위안화로 갖고 올 바에는 네네. 위안화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달러가 네.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마진이라도 더 남자. 어. 올해 장사꾼은 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늦게 갖고 오는 건 아닌가. 정말 사실 굉장히 장사꾼 같았어요 방금. 예전에 말입니다.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요. 예전 시청자 게시판에서 따로. 예전에 계산서에 먹고 산 사람이 저였습니다. 계산서? 그만큼 예전에 도매했었는데 그때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전문가에 왔는데 괜히 왔어요. 전문가 쪽으로.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고 싶었냐면은 네. 이 애플 쪽에서 인텔리전스가 10월 달부터 연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LG 이노텍, BHI, 이수페타시스, 자화전제, 더우전자, 한미반도체. 음. 한미반도체가 솔직히 좀 상승할 것 같으면은 뭔가 주가가 악재가 있어가지고 계속 눌리고 있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좀 좋게 봐봤자 없네요. 없어요. 없네요. 좋게 볼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LG 이노텍은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헬로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LG 이노텍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LG 이노텍은 최근에 LG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얘기하자마자 저렇게 떨어졌구나. 나는 몰랐는데. 네. 자, 일단 LG 이노텍이 저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횡보로 간다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나 5%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멀리 보니까 또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넘어갑시다. 아니 뭐예요 전문가님. 근데 이 애플 쪽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더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 차트가 좀 하방 추세예요.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게 전 그런 생각 때문에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은 약간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애플의 주가에도 그렇고 애플 관련주의 주가에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에 또 뭐 우리 K뷰티 화장품들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 K뷰티 제품들이 미국, 일본, 호주 아마존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표정이 굉장히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정이에요. 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네. 매번 똑같은 이슈가 올라가고 네. 솔직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거 한 달 전에도 나왔던 기사거든요. 맞아요. 한 달 전에도 나왔고 K뷰티 베스트셀러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주들이 매번 올라갔어요. 화장품하고 조선주가. 근데 이 화장품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뭐 중국인들에 따라 가지고 뭐 호재성이 있다. 사실 이게 화장품가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심으로 올라갔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안 좋을 때는 화장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가 갑자기 최근에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네. 애경산업, 그다음에 본능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품격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을 좀 함부로 하기가 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오빠, 이 화장품이 금방 여름 되면은 화장품이 금방 녹아내린대요. 땀이 많이 나니까요. 땀이 많이 네. 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봄이나 겨울 때 같은 경우는 네. 이 립스틱을 사더라도 금방 뭐 이게 또 매출이 많고 하면은 립스틱이 이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우리 아나운서님 립스틱 뭐 씁니까? 립스틱이요? 네. 입셀루랑 우리 와이프는 입셀루랑 쓰던데 우리 저는 올리브영에서 뭐 산 건데 그래요? 그 A+A 뭐 그런 아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올리브영이 어쨌든, 어디 회사입니까? 어쨌든 왜요? 한국 CJ 콤만가- 거잖아요. CJ 겁니까? 그럼요. 그렇구나. 근데 왜 CJ면 주가가 왜 그러지? CJ 정말 오늘 안 그래도 CJ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한 10일 만에 한 번 올랐나요? 자, 오늘 장에서 3%, 3.6%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 CJ가 올리브영 장사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DCC보단 낫네요. DCC보단 낫네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립스틱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제 와이프 그 입세이 노랑이라는 립스틱을 만든 회사가 네. 어디라고 하더라? CNC 인터내셔널이었나? CNC 코스메카였나? 그래요. 코스메카 코리안가? 여기하고 정말 얘기하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내가 립밤 어떤 거 바르는지도 우리 와이프도 관심 없는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 화장품들이 순환이 빨리 돌아간대요. 네. 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쵸, 색조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오빠 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어. 그렇게 됐을 거야. 주식 전문가인데 그것도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뭐 올라갔으니까 뭐 할 말은 없었죠 저도. 근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품절주의 의미가 시장의 수급이 갈 곳을 잃었을 때 수급이 쏠리는다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에서 품절주와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자,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꽤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람코가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 기대감에 이제 상승이 됐던 거죠. 투자를 그쵸?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하면은 뭐 또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네. 아람코가 아프리카나 그런 데 쪽에 지금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손을 뻗치려나. 근데 그분 어디 갔습니까? 누구요? 에츄비전인가 뭔가 그분. 액트지오의 예. 이름을 집에 거기 까먹었습니다. 회사 팔렸나? 미국에 있는 집이. 왜요?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요. 네. 그분에도 있으면 이 갑자기 주가가 조용해지셨어요. 이 주가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정부에 따라 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왕고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다리다가 초전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갯벌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그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산업자원통상부인가?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맛. 지금 산업부 장관이 8월 말에 네.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한다고는 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연관된 회사들만 이제 나오는 거지. 솔직히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최고 수혜주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솔직히 산업장관분이 파워만 동해가스전에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주최하는 게 한국가스공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밖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이 중에서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고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님 딱 한 가지 이슈만 더 볼게요. 일단 티모 위메프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주가 지금 수혜주가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나눠놨는데 지금 위쪽에 빨갛게 해놓은 게 수혜주거든요. 네이버 제가 쇼핑.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 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네.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 한번 이 친구하고 좀 이게 이 사업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업을 어쨌든, 했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이걸 같이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웃겼던 게 네. 위메프하고 티몬에다가 내 물건을 도매어 하고 싶어. 네네. 그러면 도매어 집어넣어. 네. 도매어 집어넣으면 이게 정산이 보통 같으면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정산을 해줍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건을 10,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네. G마켓에서 갖고 가는 게 1,000원이고 그 중에서 9,000원 중에서 마진은 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다음 쪽으로 가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위메프하고 티모는 2달 만에 정산을 해줘요. 2달 만에요. 네, 2달 만에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치 물건 판매하면 나한테 네네. 떨어져야 하는 게 90만 원인 건데 네네. 이 90만 원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2달 만에 주는 거예요. 그래요. 2달 만에 주는 건데 이거를 계속 막 돌로 맞게 하고 하다 보니까 위메프하고 티몬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 처음부터 체계가 좀 잘못 잡혀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네이버 그와 반대되는 반대 이익이 네이버 쇼핑 관련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쇼핑하고 결제 대행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예스24고 물류주 쪽으로는 KCTC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관련 티모 위메프 사태는 정말 나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폰지 아니고는 뭡니까, 솔직히? 아유, 이거 그렇습니다. 폰지나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부디 이 그렇기 피해를 때문에 보신 어서 빨리 분들이 피해 보신 분들 회복하시기 그래요. 바라고요. 이제 방송 끝나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 땡하고 마치면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 건데 여러분들이 시청자 게시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방송 없을 때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